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T-invariant subspace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X 하나의 벡터로부터 생성되는 T-cyclic subspace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T-cyclic subspace는 T-invariant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X에 의해서 생성된 T-cyclic subspace는 X를 포함하는 T-invariant한 서브스페이스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서브스페이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T-cyclic 서브스페이스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3상에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하나 생각을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a, b, c라는 벡터를 -b 더하기 c, a 플러스 c, 3배의 c로 대응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x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출발하는 벡터를 E1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1, 0, 0 이라는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T-cyclic subspace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cyclic subspace의 정의가 지금 E1으로부터 출발한다면 E1, 그 다음에 E1을 T에 의해서 보낸 거, 그 다음에 다시 그 녀석을 T에 의해서 보낸 거, 이러한 벡터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T-cyclic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이러한 그 계산이 무한히 많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T-cyclic 서브스페이스는 R3의 부분 공간이므로 사실은 W의 차원이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설사 무수히 많은 그러한 벡터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은 유한계의 벡터에 의해서만 이러한 W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T21을 계산을 해보죠. 자, E1은 자, T의 정의가 이와 같기 때문에 B하고 C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 두 번째 성분은 1이 되고 세 번째 성분도 0이 되겠습니다. 즉 E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E2가 됐고, 자, 그 녀석을 다시 한번 또 대응을 시켜보는 거죠. 즉 E1을 대응시킨 것이 E2이기 때문에 E2를 또 한 번 더 대응을 시키면 T제곱의 E1을 얻겠습니다. 자, E2를 대응시키면 여기 있는 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0이고 A하고 C는 0이 되므로 -1, 그 다음 A 더하기 C가 0이 되고 3C도 0이 되겠습니다. 즉 -2,1이 되죠. 자, 지금 보니까 E1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E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응시킨 그 벡터가 E2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대응시키는 거니까 대응시켜 보니까 -2,1이 나왔는데 -2,1은 앞에 있는 이 E1 벡터의 상수배가 됩니다. 자, 따라서 그 다음 벡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즉, 그 앞에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T에 의해서 대응된 녀석일 텐데, 자, 상수배가 되기 때문에 이 상수를 앞으로 뽑아내고 나면 결국 T21에 대한 상수배가 됩니다. 자, T21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따라서 -2,2가 되겠죠. 즉, 어떤 순간에 앞에 있는 벡터들 중에 어떤 것과 상수배 차이가 나는 것이 나왔다면 그 다음 나오는 것도 이 앞에 나온
것들 중에 한 녀석과 상수배 차이가 있겠습니다. 즉, 이 녀석과 상수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마이너스 E2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E2도 마찬가지로 E2라는 거에 이제 상수배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고 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T2가 지금 이 값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상수배가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는 E1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다 독립인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개를 해보니까 어떤 순간부터는 앞에 있는 벡터의 상수배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벡터들의 상수배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는 더군다나 E1, E2, 마이너스 E1, 그 다음이 마이너스 E2죠. 그리고 다시 E1으로 돌아갑니다. 즉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집합은 이 경우에 E1, T2의 E1을 계속 고려하면 E1, E2, 마이너스 E1, 마이너스 E2, 다시 E1이 나오는 거니까 집합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왼쪽 집합과 오른쪽 집합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T-스크릭 서브스페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에 의해서 생성된 것인데요. 자, 이 집합은 이 집합이랑 같기 때문에 이 집합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T-스크릭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는 사실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의 상수배가 되기 때문에 생성하는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할 때는 굳이 뒤에 있는 녀석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span of E1, E2, 마이너스 E1, 마이너스 E2 하고요. 자, span of E1, E2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뒤에 있는 게 위에 있는 집합은 더 있지만 스펜셋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개가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2원과 마이너스 2,2는 2원, 2,2의 1차 결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벡터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원으로부터 생성된 T-스크릭 서브스페이스는 결국 2원과 2,2에 의해서 생성된 서브스페이스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좀 가렸네요. 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페이지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T-스크릭 서브스페이스는 다시 써보면 span of E1, E2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XY 평면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겠죠. E1, E2의 1차 결합은 세 번째 성분이 0인 모든 벡터들을 다 만들어내므로 이와 같이 XY 평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T-스크릭 서브스페이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T-스크릭 서브스페이스를 하나 더 생각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제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P of R에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서 도함수로 대응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P of R은 개수가 R인, 즉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들의 벡터 공간이죠. 자, 그래서 fx가 다항식입니다. 자, 다항식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다항식에 대응하는 값으로서
벡터로서 도함수로 대응을 우리가 하는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 하고, 자, x제곱이라고 하는 p of r에 있는 한 벡터를 생각을 했을 때 x제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출발하는 벡터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에 대응하는 값은 2x가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이 녀석에 대응하는 벡터는 2가 되겠죠. 다시 이 녀석에 대응하는 벡터는 0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0이죠. 다시 또 이 0에 0. 자,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 정의에 의하면 x제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t 시크릿 서브스페이스는 p of r에 있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p of r이라는 벡터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그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 x제곱, 2x, 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은 이 집합, 즉 유한집합이 되는데, 이 집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팬되는 그런 그 서브스페이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자, 물론 여기서 0벡터는 그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할 때는 굳이 0벡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등식이 이제 성립을 할 텐데요. 자, 여기 있는 걸 보면은 x제곱과 2x와 2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서브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뭘까요? 2차 이하의 다항식들 전체의 부분 공간이 되겠습니다. 즉 P2 of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x제곱이라는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t 시크릿 서브스페이스는 P2 of R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벡터로부터 생성된 t 시크릿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했는데요. 이 t 시크릿 서브스페이스의 특징이 t 인베리언트 했습니다. 자, t 인베리언트한 서브스페이스가 주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정의역을 좀 제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t가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w가 t 인베리언트한 서브스페이스라고 해보죠. V에,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V라는 벡터 공간이 있고, 그 벡터 공간에 서브스페이스 W가 있는데, T에 의해서 벡터를 대응시켜 보면, W에 있는 벡터를 대응시킨 그 결과는 W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V가 이쪽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즉, 이쪽으로는 대응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W 안에 있는 벡터를 대응시켰을 때 W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T 인베리언트라는 것의 의미는, 자, 처음에 주어진 것은 T가 V상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요. 자, 이러한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가 주어지면 이 T로부터 자연스럽게 W에서 W로 가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벡터가 하나 있으면 그 녀석을 대응시키는 값으로 t에 대응되는 그 값을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왜 w에서 w로 가는 거냐면 지금 w가 t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w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방식에 의해서 w에서 w로 가는 오퍼레이터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t하고 동일합니다. 그 대응하는 규칙은.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t는 정의역이 v인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 녀석은 정의역이 w, 물론 공역도 w입니다. 즉 w에서 w로 가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이죠. 대응하는 규칙은 동일하지만 정의역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t라고 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w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에 제한한, 거기에만 제한한 것이라고 하고, 그 녀석을 보통 tw라고 씁니다. 즉 tw는 w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대응하는 방법은 t에 의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동일한데 차이가 있으면 정의역을 v가 아니라 w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restric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즉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t 인베리언트한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 t를 w에 제한을 해서 w 상에서의 restriction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tw라고 하는 w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와 tw라는 제한한 정의역을 줄인 이 오퍼레이터는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밀접한 관련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어떤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었습니다. 그래서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그 녀석을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 w에 제한해서 얻은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한번 비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M 5.21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t가 v라는 벡터 공간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는 한데, 이 v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유한차원 벡터 공간 v상에서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 t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t 인베리언트한 서브스페이스가 하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w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t를 w에만 제한을 해서 w상의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녀석을 우리가 tw라고 생각을, tw라고 표기를 했는데,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특성 다항식과 t의 특성 다항식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tw의 특성 다항식은 t의 특성 다항식을 나누어 떨어뜨리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tw의 특성 다항식은 t 특성 다항식의 약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약수, 그 다항식에서 약수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자, ft가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gt도 다항식일 때, gt가 ft를 나눈다라는 뜻은, 영어 표현으로 divide 한다라는 뜻은, ft를 우리가 gt로 나누면 몫이 생기죠? 그리고 나머지도 일반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divide 한다라는 뜻은 이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뜻이죠. 즉 다른 말로 ft를 gt하고 다른 다항함수, 다항식의 곱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g가 ft를 divide 하는 경우에는 gt가 다른 다항식을 곱해서 ft가 되므로 gt가 우리가 디바이저, 우리말로 약수,
숫자는 아니지만 그 다항식에서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약수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ft는 g에다가 다른 다항식 곱해서 얻어지는 것인 거니까 ft는 gt의 배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혹은 gt가 ft를 나눈다 라고 표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공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상황을 좀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는 유한차원 벡터 공간인데요. 자, V 내부에 W라는 T 인베리언트한 서브스페이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T를 W에 제한을 시킨 W상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TW라고 한 것입니다. 자,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퍼레이터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T가 되든 TW가 되든 순서 기저를 정한 다음에 그 순서 기저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 표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W의 순서 기저를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기억할 것은 V는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T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W는 당연히 뭐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V에.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W도 유한차원일 수밖에 없죠. 자, 유한차원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는 전부 유한차원이다. 물론 차원이 더 같거나 작겠습니다. 자, 그래서 W의 순서 기저를 잡는데 유한차원이니까 베이시스 순서 기저의 벡터의 개수가 유한합니다. 자, 그래서 그 베이시스를 우리가 감마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마 유한한 벡터로 구성이 됐는데요. 편의상 V1부터 VK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W의 베이시스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임의로. 자, 그런데 우리가 그 W상의 베이시스니까 이 녀석은 linearly independent 하게 되는데요. 이 감마라고 하는 집합은 V의 부분 집합으로서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자, V 입장에서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V의 linearly independent한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녀석에다가 추가적으로 벡터를 추가해서 V의 기저가 되도록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1학기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적용을 해보면 자, 감마를 확장해서 V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베타는 감마에다가 즉 V1부터 VK에다가 몇 개를 더 추가를 해서 만드는 집합으로서 그 녀석이 V의 베이시스가 되는 그러한 부분 집합 베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베타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베타를 생각을 이제 하고 한번 T도 그렇고 TW도 그렇고 행렬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TW를 행렬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TW의 정의역인 W의 순서 기저를 하나를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감마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즉 tw를 감마라는 순서 기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만든 행렬을 우리가 B1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자, T 입장에서도 T를 이제 행렬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T의 정의역이 V니까 V의 순서 기절을 하나 정해서 그 순서 기절을 기준으로 행렬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택한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 표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행렬을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그 A하고 B1은 어떤 관계에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T를 행렬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네, V1의 첫 번째 벡터 V1, 그러니까 베타의 첫 번째 벡터 V1을 T에 의해서 대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베타라는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고 그 녀석을 컬럼으로 늘어 놓은 것이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VK까지 일단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더 진행이 될 텐데, 자, 그래서 K번째 컬럼까지 이렇게 쓰여주고, 뭐 그 다음도 뭐 비슷하게 쓰여지겠죠? 이렇게 행렬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T V1을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녀석은 TV1을 이러한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TW를 지금 행렬 표현한 B1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1이라는 행렬 생각을 하려면, 자, 이러한 좌표 벡터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이 좌표 벡터들을 위와 같이 한번 비교가 간단하도록 한번 일단 B1을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죠. 자, B1은 어떻게 될까? B1은 TW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오퍼레이터를 감마를 기준으로 행렬 표현한 것인데, 이 행렬은 첫 번째 컬럼이 TW에서 V1을 대응시킨 다음에 그 녀석을 감마에서 대응을 좌표 벡터를 계산한 것을 첫 번째 컬럼에 늘어놓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맨 마지막 컬럼은 지금 VK까지 있으니까 VK를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한 것을 마지막 컬럼에 늘어놓습니다.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한번 비교해 보죠. 어떻게 될까? 자, TW의 V1은 어떻게 될까요? 자, V1 자체가 지금 W에 있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TW는 그냥 정의역만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은 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TW의 V1 대입 하나, T의 V1 대입 하나 동일한 벡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B1의 첫 번째 컬럼은 이 녀석을 혹은 이 녀석을 V1부터 VK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했을 때 등장하는 개수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즉, 이 녀석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C1, V1부터 CK, VK와 같이
감마에 있는 벡터들이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시된다면 여기에 있는 게 C1부터 CK라고 첫 번째 컬럼을 늘어놓는 것이죠. 여기 있는 개수를 가지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TV1을 생각을 하는 듯이 얘죠. 이 녀석을 베타를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V1부터 VK에다가 VK 플러스 1부터 VN까지도 활용을 해서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녀석이 V1부터 VK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이 녀석을 베타에 있는 벡터들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한다면 뭐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0 곱하기 VK 플러스 1 하고, 이게 조금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즉 추가된 부분은 여기는 개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벡터에 대해서 이미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따라서 여기 B1의 첫 번째 컬럼 벡터하고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컬럼 벡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여기 있는 것이 C1부터 CK라면 A의 첫 번째 컬럼은 C1부터 CK가 앞에 나타나다가 뒷부분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 0, 0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V1 뿐만 아니라 VK까지 비슷하게 나타나죠. 즉, 네, 여기를 계속 여기다가 좀 써보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컬럼부터 K번째 컬럼까지는 앞부분이 B1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0000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K개의 컬럼만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B1하고 이제 관련이 지울 수가 없을 텐데요. 특별히 뒷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A, B 썼으니까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할까요? 이 부분의 서브 매트릭스를, 네. 자, 그래서 A라는 행렬과 B1이라는 행렬의 관계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즉 A라는 행렬에 처음 K개의 컬럼, 그 다음에 이쪽도 처음 K개의 행을 보면 그 부분이 B1하고 정확하게 동일하고, 처음 K개의 컬럼에 K개의 행 다음부터는 000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더 있겠죠. 자, 물론 여기의 컬럼의 개수는 전체가 n개라고 했으니까 n-k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D의 그 행의 개수도 얼마가 될까요? 전체가 n개인데 위에 k개를 제외한 나머지인 거니까, 그럼 여기랑 사이즈가 같죠? 여기가 n-k가 됩니다. 즉 B1하고 D는 크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정사각 행렬입니다. 그 작은 행렬만 따로 보면. 물론 C하고 이 0들이 있는 이쪽은 정사각 행렬이 일반적으로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A와 B1의 관계를 얻었는데요. 자,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를. 자, 한 페이지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T의 characteristic polynomial ft라고 두고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T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 다음에 tin 이랑 뺀 다음에 그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T의 characteristic polynomial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디터미넌트 a-tin인데, 자, 여기 있는 행렬을 써보면, 자, A가 그 앞에 처음 나오는 K개가 이렇게 써보죠. B1이랑 동일하고요. 여기는 0이 나오고, 여기를 뭐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 행렬이 A인데 거기다가 TIN을 뺐습니다. 자, TIN은 대각선에 1이 있는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T를 곱해서 전부 빼는 거니까 결국 B1에 있는 대각선과 D에 있는 대각선들에서 T만큼이 빠지는 거죠. 자, 그 부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B1에서 대각선에서 T를 빼는 거니까 결국 이 부분은 마이너스 T I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뺀 거 전체를 보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처음엔 A에 있는 것만 생각했을 땐 D였지만 뒷부분을 빼니까 이 부분이 T I n-k가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n-k가 되는 거니까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n-k인 거죠. 자, 이러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형태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런 형태의 디터미넌트는 이쪽에 있는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이쪽에 있는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사용을 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사실은 이 동호는 그 섹션 4장 3절에 그 21번 연습 문제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과 멀티플리시티를 비교할 때도 이러한 그 사실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이 사실을 사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뭐였죠? 자, 이 부분이, 자, B1이 뭐였냐면 TW를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뒷부분은 뭐 복잡하게 나올 텐데 이 부분은 그냥 합쳐서 뭐 QT라고 쓰죠. 어떤 다항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인데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G라고 써보면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FT는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고요. G는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인데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다른 다항식의 곱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확인을 하면 앞에 사실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나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R4상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T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T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그 T 인베리언트한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자, W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를 지금 보는 것처럼 XY 플레인으로 정하도록 하죠. 자, XY 플레인으로 정한 다음에 W에 있는 이 벡터를 T에 의해서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자, A 플러스 B니까 T 더하기 S, C하고 D는 0이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D는 S가 될 것 같고요. D가 0이니까 EC 마이너스 D는 0이 되고 C 플러스 D도 0이 되겠습니다. 즉, W에 있는 벡터들을 대응시켜보면 여전히 XY 평면상에, 즉 W상에 있는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W는 T 인베리언트 하죠. 자, T 인베리언트 하니까 T를 W에 제한을 한 TW라는
그 계산을 먼저 하고요. 자, 이렇게 돼서 그 TW라고 하는 W상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그 CRM에서 얘기한 바가 맞는지를 이 경우에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W가 XY 플레인이기 때문에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W의 순서 기절을 하나 정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뭘로 정할까요? 네, E1, E2로 정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R4의 순서 기절을 하나 정하는 것이 좋을 텐데,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인 베타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W 제한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할게. 거기다 써야 되겠네요. TW의 E1을 대응시키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나요? 뭐 T에 대응시키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A, B, 0, 0은 이렇게 대응되는 거니까 E1이면 1, 0, 0, 0, 즉 E1이 되네요. 그 다음에 TW의 E2는 B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니까 1, 1, 0, 0이 되겠죠? 1, 1, 0, 0. 즉 E1 더하기 E2로 대응됩니다. 따라서 TW를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벡터인 E1을 대응시킨 게 E1. 이 녀석을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면 1, 0이 되겠고, 자, 두 번째 벡터를 대응시킨 결과는 E1 플러스 E2. 이 녀석을 감마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면 앞에 1, 1이 있죠? 그래서 1,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TW 감마 마이너스 TI2는 계산을 해보면 디터미넌트 1 빼기 T 1, 0, 1 빼기 T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T-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T의 행렬 표현을 먼저 생각을 하죠. 베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서 이런 두 개의 값을 계산했는데 E1, E2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즉 T21은 E1이 될 거고요. T22는 E1 플러스 E2가 될 거고 T23하고 E4만 더 추가적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T3는 저기에서 네, 뭐가 되나요? C가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2, 0, 2, 1이 되는 것 같고요. T24를 보면 D만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행렬은 자, E1을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 계산한 것이 1, 0, 0, 0죠. 자, T2를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 계산하면 1, 1, 0, 0가 될 거고요. 자, T3에 대해서 대응하는 벡터는 이 녀석. 표준 순서 기저에 대해서 좌표 벡터 계산하면 그냥 요 벡터를 늘어놓으면 되죠. 2, 0, 2, 1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마지막 컬럼은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를 각각 뭐 전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별도로 분리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기가 정확하게 얘하고 일치하죠?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T 베타 마이너스 T I4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2x2
정사각형률 여기 있고 또 2x2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0들만 쭉 있으니까 ti4를 빼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그것은 결국 디터미넌트 요 행렬에다가 t를 다 대각선마다 빼 다음에 그 녀석의 디터미넌트 하고 여기 있는 정사각형렬의 대각선에서 t를 다 빼고요.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곱하는 것과 같겠죠? 물론 이 녀석은 앞에서 계산한 t-1의 제곱일 거고 여기는 뭐 계산을 하면 적당한 다항식이 나오겠죠? 2차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다른 다항식의 곱으로 쓰여지는 것을 지금 주어진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앞에 증명에서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ft 즉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계산을 해보면 1 빼기 t의 제곱 부분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확인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오퍼레이터를 제한을 했을 때 그 녀석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원래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CRM 5.22에서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모양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CRM 5.22에서는 임의의 인베리언트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생각한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 generated by x 하나의 벡터 x에 의해서 생성된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인 경우에 w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먼저 보죠. 자, V란 여기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상에서의 정의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x라는 한 벡터로부터 생성된 t 시크릿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그 x라는 벡터 0벡터면은 뭐 너무 뻔한 거니까 0벡터가 아닌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하고 그 벡터로부터 생성된 t 시크릿 서브스페이스를 w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v는 난제로 벡터고요. 이 v에 생성된 t 시크릿 서브스페이스를 w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w는 t 인베리언트 한 거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t를 w에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약수 배수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관계를 이용해서 t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w의 생김새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v가 그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w가 서브스페이스라서 v에 w도 유한차원이 될 텐데 그 차원을 k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때 w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k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
V라는 벡터에 의해서 생성된 시클릭 서브스페이스의 정의만 생각해보면 W는 span of x, tx, t제곱 x, 점점점점. 그래서 이런 모든 벡터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벡터들에 의해 생성되는 그러한 벡터 공간이었는데요. 자, 특별히 이 경우에는 V가 유한 차원인 경우에는, 그리고 W의 차원이 K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벡터들이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 중에 처음 앞에 있는 K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즉, 이 녀석이 뭐랑 같냐면 x, tx부터 처음 k개는 거니까 tk-1제곱까지만 생각을 해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k-1개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k개가 되는 것이죠. 자, 즉 w는 이거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다른 말로 이 녀석이 w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w의 베이시스고 tk의 v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은 당연히 w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w의 베이시스인 이러한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 1차 결합으로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항을 해서 다음과 같이 더해서 0이 되는 그런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꼴로 쓸 수 있을 때 v, tv, tk-1제곱의 v 앞에 나오는 개수들을 a0부터 ak-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이 a0, a1, ak-1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즉 디터미넌트 tw-ti는 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a0, a1들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ak-1에 tk-1까지는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개수가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앞에 있는 개수를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k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즉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즉 요 식에서 v는 그냥 a0로 쓰고요. 즉 1로 쓰는 거고요. tv 대신에 t로 쓴 거고 tk- 대신에 tk-1로 쓰고 얘는 tk로 쓰면 k차 다항식이 하나 얻어지는데 그 녀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tw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같다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시간이 한 50분을 좀 지났기 때문에 일단 이 스어렘의 내용은 먼저 얘기를 하고요. 증명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